반갑습니다. 메타패스티스트 줌 강의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섬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책 읽는 걸 좋아하십니까? 사실 책 읽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책들이 약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6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 좀 불편할 정도로 두꺼운데요. 여기서 이 책 안에서 중국 노인이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책의 소제목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마지막 1%의 힘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밀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 책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주는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그중에 돈, 그 안에 뭐 잠재 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세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뭐다 없는 거라 같다고 했죠. 그리고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메타패스트 크립토 카드 완전 정복을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쉬워지더라고요. 몇 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번 더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기초사업 설명에 한 25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죠. 첫 번째, 카드가 필요하겠고요. 카드는 지금 못 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주문을 하고 월드 지사장님에게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무기명 카드죠, 무기명. 그래서 그 카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여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건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KYC 인증을 할 때, 음, 우-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것도 필요한데, 이 지금 현재 KYC 인증할 때는 오직 여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권에 있는 정보들을 거기에 어, 어플리케이션에 입력을 하면은 KYC 인증을 하는 거죠. KYC 인증을 할때 왜 이걸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기명인데, 사실 회사는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수입이 있으면 지출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어, 지출 증빙이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임대료가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고, 또 배당을 또 받죠. 그래서 이 KYC 인증은 말 그대로 고객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데비트 카드입니다. 해외 발급 카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돈을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써도 이게 뭐 탈세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어, 납세는 하지는 않는 한국에는 납세는 하지 않지만 법인이 있는 베트남에 납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증빙을 하기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죠. 인증 가능한 이메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메일로 당신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 비대면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본인 확인을 이메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오면은 그거를 꼭 고객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영문 주소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우편번호 그리고 여권에 있는 글을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쓸 때 틀릴 수가 있으니까
뭐 메모장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에 미리서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5장 필요하죠. 이렇게 첫 번째는 여권만 찍은 거, 두 번째 여권을 들고 찍는 거, 세 번째는 본인 얼굴, 그리고 음, 사인이죠. 사인은 되도록이면 여권에 있는 것을 찍어서 그대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나온 상태에서 카드와 여권을 들고 찍는 거 이렇게 5장이 필요합니다. 파일은 PNG 파일, 그리고 JPG 파일, JPGE 파일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이프 크립토 카드 플로우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오죠. HTTPS 땡땡 슬래시 그리고 APP라고 쓰여 있죠. APP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PC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도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비교를 하지만 우리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metafcard.com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서 플랫폼 지갑이 있는 거죠. 플랫폼 내에가 지갑이 지금 삽입이 돼 있는 겁니다. 메타 S 토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배당금이 매월 나오죠. 그게 USDT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그날 얻은 24시간 동안 얻은 캐시를 수합을 할 수가 있죠. USDT로. 그거를 출금을 할 때 지금 외부 거래소로는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USDT를 출금을 할 때 카드로 출금을 하게 돼요. 카드를 출금하게 되면 카드를 어, 준비한 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app.masterfcard.com이 알고 보면 또 다른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지갑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USDT를 담을 수 있는 태도 주소가 나오겠죠. T로 시작하는. 그리고 비자 마스터하고 연결을 했을 것이고요. 예. 이런 그림이 기본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를 PC에서 입력을 하죠.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넓은 화면으로 PC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페이지 보니까 웰컴, 로그인, 유저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패스워드, 그리고 자동으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체크해주는 캡처가 자동으로 프로그램 돼 있죠. 그리고 포겟 패스워드 있고, 그리고 컨티뉴, 사인업. 지금 이 화면은 회원 가입한 상태에서 유저네임이나 이메일 어드레스를 집어넣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은 컨티뉴 하면 로그인이 되는 화면이에요. 로그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화면이죠. 이런 화면. 여기는 두 개가 다 되어 있는 지금 펜딩 상태예요. 이 펜딩 상태는 이미 이렇게 열렸다는 것은 1차로 메타 F 그룹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탠다드 카드하고 VIP 카드 두 개를 다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한 화면에는 카드를 두 개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자 이렇게 클릭하면 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탑업이라고 돼 있죠. 나중에 이거는 열리면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은행에서 승인을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여기 우측 좌측 하단에 이게 알림창입니다. 한글로 바꾸실 때는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면은 번역이 되죠. 알림창. 알림창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알림 내용이 나와요. 뭐 승인이 됐다 안 됐다. 그거는 추후로 열린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여기 보니까 암호화로 가니까 귀하의 USD 더 테더 TRC20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이게 완전히 승인이 나게 되면 여기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해서 플랫폼으로 갑니다. USDT가 담겨 있는 플랫폼으로 가서 거기서 지갑에 출금을 누르시고 이 아이디를 주소를 어, 입력하고 출금을 하고 OTP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과정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출금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인업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회원가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겟 패스워드를 클릭하니까 여기에 유저 네임 또는 이메일 어드레스를 넣으라고 나오죠. 네, 여기에 넣는 이메일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음, 한 번 패스워드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이렇게 어, 나는 이거 잃어버렸다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로그인은 꼭 이메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유저네임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 화면 가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인업 하는 거, 회원가입 하는 겁니다. 뭐라고 쓰였습니까? 회원가입 하니까 이메일 어드레스 넣으라고 그러죠. 왜 이메일 어드레스 넣는지 확인하시고요. 유저네임 하니까 또 여기에 본인 이름을 쓰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이 지금 메타 F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아이디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 쓰시면 돼요. 영어로. 그리고 패스워드. 이렇게 이메일, 유저네임, 비밀번호를 쓰시는 거고, 비밀번호는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자 이상. 다시 볼게요. 밑에 보니까 예를 보니까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한글로 바꿀 수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무 데나 누르시면 돼요. 우측 버튼 눌러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쓰여 있죠. 8자 이상. 다음 중 최소 세 가지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메일이 이렇게 옵니다. 클릭해보면 계정 확인이라고 나와요. 요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계정 확인 둘 중에 하나만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인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본인 인증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 이메일은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인이 가입해 놓고 이메일 뭔지 모르겠어요. 스폰서한테 물어봐요. 자기 집 비밀번호를 스폰서한테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런 예하고 같아요. 그래서 꼭 메모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증됐다고 나오죠. 음. 그리고 이 화면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만 잘 해놓으시면 그 뒤쪽으로는 아주 일사천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우측 버튼 누르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자, 10가지 체크하시는 거죠. 자, 한글로 바꿔놓고 볼게요. 자, 이름은 뭘 써야 되겠습니까? 한글로 써도 됩니다. 여기 이름, 성, 핸드폰 번호는 한글로 쓰셔도 돼요. 국가 선택은 하는 거니까,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영어로만 입력하세요. 나와 있어요. 요 밑으로는 영어로만 입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를 도와주는 어드민에서도 한글을 많이 알죠. 어드민 직원들이 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어요. 그런데 비자 마스터사는 외국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어가 여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권에 있는 이름 대문자로 2개 쓰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여기는 국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OR 이렇게 치면은 2개가 나와요. 북한과 남한. 한국은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그거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0을 제일 앞자리 0을 뗀 상태에서 10 땡땡땡땡 숫자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국가 선택인데 K5만 치면 돼요. 그러면 또 두 개가 나와요. 그중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보시면 이 밑에는 주소입니다. 주소. 주소를 영문 번역기를 이용해서 영문 주소 번역 이렇게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 나오죠. 그러면 주소 적고 자, 도시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를 선택한 다음에 도시가 나와요. 그러면은 경상남도 창원시 뭐 이렇게 창원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 아니면은 시군 도중에 군 있죠, 군. 뭐 장군, 안양면 뭐 이럴 때 뭐 강진군, 뭐 군단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서울에서 사신다. 그러면 구를 쓰시면 돼요. 인천에 사신다. 그러면 미추홀구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영어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는 선택인데 우측 6번하고 7번이 도시죠.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택한 걸 그대로 영어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주소 쭉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기 불편하시면 메모장에다가 해놨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편번호 잘 아시죠? 우편번호 뭐 5자리 우편번호입니다. 그리고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제출하시면 이건 어디에 제출한 거죠? 1차로? 네. 메타 F 그룹에 어드민에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시면 되는데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세 군데를 빼놓고 해본 거예요. 그럼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잘못됐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영어로. 그래서 한글로 바꿔보면 계정이 성공적으로 생성됐다. 계정 사용을 진행하기 전에 승인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어, 텔레그램 채널 주소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뭐 회사에서 바꾼 게 아니라 카드라든가 뭐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텔레그램 측에서 이 방을 막는다고 해요. 예, 그리고 텔레그램이 무관 광고를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차단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지금 이 주소에다가 고객센터입니다. 메타 F 칼럽 크립토 카드 고객센터예요. 여기는 베트남에 있는 어드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에 내가 이런 이 정도 적습니다. 아이디 적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적고요. 성명, 국적, 연락처. 해보니까 다른 사람 걸 도와주다 보니까 처음에 월드 지사장님이 이 카드를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냥 이 카드를 받아와가지고 그 즉시 되는 게 아니라 월드 지사장님이 1차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제출했던 이메일과 새로 여기서 회원 가입했을 때 이메일이 다르면 어드민에서 체크를 해요. 어떤 이메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본인이 제출한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분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이메일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드민에서 보기만 한다면 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낮잠을 잡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시부터 3시라고 알고 있는데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쉬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렇게 전 국민이 그렇게 하나 봅니다. 그 시간에는 좀 늦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시스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승인을 못 받았는지 어드민에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디가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화면이 아까 보였죠? 승인한 상태고. 그러면 카드 등록할 겁니다, 이제. 카드 등록을 하면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나와요. 드래그해서 밑에 보면은 Apply Now라고 나오고요. 이 카드에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카드를 쓸 사람이 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럼 퍼스널 인포메이션. 아까 쓴 그것이 그대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예, 그대로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생년월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년월일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권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남자, 여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패스포드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도큐멘트 넘버 여권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M으로 시작하는 여권 번호가 있어요. 여권 번호를 적으시면 되겠고 접근은 2019년도에 발급을 했는데 M자로 시작해서 아라비아 숫자 8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발급하신 분을 보니까 제일 차 M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구분번호겠죠. 그리고 중간에 알파벳 대문자가 끼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쿠멘트 엠피럴 데이트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기간 만료일이에요. 예, 기간 만료일. 발급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로 발급한 여권에는 좌우로 쓰여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영어로 써져 있는데 저는 2029년 12월 10일이에요. 예, 가운데 있는 게 달이죠. 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한번 이 PPT 동영상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샘플이죠.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음, 찍어서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사인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사인을 안 한 여권이 많은데 외국은 거의 다 그 서양권은 사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인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못 찾을 것 같지만 비교하면 다 나온답니다. 자, 그다음 클릭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네. 여기서 여기 제가 이렇게 여권 전면 사진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놨죠. 이 점을 이 컴퓨터에서는 확장자를 구분하는 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영문으로 나오게 되면 이 점을 없애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몇 번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네, 다음은 여기 내용 다 올라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다 주소를 올렸죠. 그래서 다 올라옵니다.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사진만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고 사진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진을 잘 나오게 찍으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발급 일자와 만료 일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걸 원하고 있죠. 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택트 인포메이션. 여기도 다 올라옵니다. 이미 다 적었죠. 이렇게 본인 사진. 되도록이면 같은 날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면 먼지 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옷을 입고 여권에 있는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좀 지난 과거에 찍은 거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사인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드에 BF 카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6자리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리고 9자리 숫자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사진으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끝나면 카드는 등록이 되는 겁니다. 네. 나왔죠? 자, 지금부터는 자, 25분 정도 지났는데요. 25분 동안 짧게 어, 기초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다른 강사님들께서 기초사업 설명회를 아주 잘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날 3만 명 모시기로 했는데 약 4만 5천 명 정도 오셨다고 해요. 왜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 쇼를 하는 겁니다. 이 쇼라는 말이 굉장히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전시죠, 전시. 전시 효과를 하는 거예요. 마케팅 도구로 삼고 또 우리 회원들에게 연말 연시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본사에서 준비해 놓은 이벤트였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고 거기 오신 3만 명에게 랜덤으로 말 한 마리씩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말 한 마리가 얼마나 큰 돈을 벌어다 줄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의 고객, 그러니까 이 꿈의 고객이라는 말은 널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에 꿈의 고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그 앞에 꿈의 고객이라는 앞에 어떤 단어를 넣을 수가 있냐면 우리의 꿈을 함께 이룰 꿈의 고객을 찾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줌 미팅을 듣고 있는 회원님들이 꿈의 고객인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우리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꿈의 고객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 상품을 누가 사줄지, 누가 이용을 할지를 찾는 과정이죠. 그것을 보니까 동남아의 필리핀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필리핀 인구가 약 1억 1천만 명이 좀 넘죠. 그런데 약 80% 이상 1억 명 정도가 이 게임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중에 약 2천만 명 이상은 날마다 게임을 한답니다.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라기보다도 법적으로 완화돼 있죠. 이게 사행성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과천 내철원, 원래 경마공원이었죠. 거기에 국가가 운영을 하죠. 한국 마사회에서. 그리고 경정, 보트 타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경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할 수는 없죠. 사설 경마장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마장을 못 가면 사설 스크린 경마장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크린 경마장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선릉역 1번 출구에 기업은행 건물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크린 경마장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경마장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운영할 수 없지만 필리핀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회장님 비롯해서 베트남에 있는 직원들이 필리핀에 거처를 마련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가 계십니다. 필리핀이 55군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정선에 한 군데 있죠. 암호화폐 보유국 탑10을 보니까 이거는 인구 대비 몇 명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2,100만 명, 미국이 5,300만 명, 그리고 대한민국이 780만 명, 필리핀이 1,600만 명.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라를 보니까 네 개 나라가 다 합하니까 약 9천만 명 정도 돼요. 네. 1억 명 가까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까지 하면. 1억 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1억 명까지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많은 인원이 오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5분 동안의 경기가 이루어질 때 1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주들은 거부가 됩니다. 지금 이 장표를 보시고 뒤에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국가별로 암호화폐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했죠. 여기에 필리핀, 베트남, 미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메타F 그룹은 상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상품이 있고 무슨 서비스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메타 패스티스트 안에는 메타 캐시, 이 메타 캐시는 플랫폼 내에서 기축 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축 통화죠. 기축 통화. 네, 메타 캐시 게임할 수 있는
포인터나 다름없습니다. 그걸 게임머니라고도 하죠. 그리고 메타 토큰, 메타 F 토큰, 메타 S 토큰 이런 것들은 지금 세 가지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NFT 말이 있죠.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데 베트남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메타패스티스트 경마 플랫폼이죠. 경기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5분 동안의 직선줄에서 운영되는 경기 한 게임당 언제부터 올립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22시간 동안 약 9,000회가 뜁니다. 9,500회 정도 뛰게 됩니다. 5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1시간이면 12게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필리핀에, 필리핀에서 5월경에 약 5만 명 정도의 회원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기획을 할 것이고, 근데 하루 하지 않고 3일 예정입니다. 3일.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에, 킨텍스에서 할 때는 입장료 받았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음, 필리핀에서 할 때는 약간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회원 가입한 상태에서 100 USDT를 충전을 하고 캐시로 전환한 사람만 입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5만 명을 계산해 봤더니 약 75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요. 그러면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빌 대관료, 그 준비, 행사 뭐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회사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 소개를 하지 않고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국의 블랙핑크랍니다. 블랙핑크가 약 2시간 동안 신나게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75억 중에 블랙핑크에게 출연료를 주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뭘 얻습니까? 회원을 얻는 겁니다. 회원. 그 회원을 얻기 위해서 3일 연속으로 다른 장소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3일 동안 하면은 약 15만 명이 회원 가입한 상태에서 메타 캐시를 100달러 어치 가지고 있는 거죠. 100달러 어치. 그럼 그걸로 게임을 해요. 그러면 게임을 할 때 과연 얼마의 수입이 될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죠. 4시부터 6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24게임을 해요. 5분 단위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보다 조금 더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한 게임에 한 게임에 10만 캐시가 들어오면 한국 돈으로 약 1,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를 떼서 1등에게 8천 캐시 104만 원을 지급하고요. 마주가 받는 겁니다. 출전 배당은 마주가 받는 것이고 베팅 배당은 갬블러, 막권을 산 사람이죠.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면 막권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이벤트를 하는데 이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몇 명이냐면 여기 10만 캐시를 100으로 나누면 몇 명입니까? 몇 명? 1만 명 정도? 아니죠. 계산해 봤더니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100캐시씩 했을 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아까 암호화폐를 네 개 나라에서 몇만 명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약 1억 명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스타트 할 때 올해 상반기에 목표가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00만 명이에요. 회원이 1,0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00캐시, 10만 캐시, 10만 캐시 들어갈 때 1등이 104만 원. 여기에 10배인 10,000명.
만 명이 100캐시씩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1억 3천만 명인데 그때 당시에 1등마가 1,00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라 그랬죠. 우리 1차 목표가 10만 명이에요. 어떤 회사든지 1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10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 10만 명의 DB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통계예요, 통계. 개인적으로는 개인, 일반인이라면은 좀 더 작죠. 1,000명의 고객만 있으면 먹고 산답니다. 근데 여러분 전화기에는 몇 명의 지인이 있습니까? 이 평균 보니까 200명 있다고 해요, 200명.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10만 명이 매 게임에 100캐시씩 베팅을 했을 때 13억이 만들어지죠. 1,000만 캐시예요. 1,000만 캐시를 100으로 나누면 10만 명이 돼요. 1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배팅을 합니다. 그러면 1등이 얼마 가지고 받아갑니까? 1억 받아갑니다. 말 한 마리 잘 커스텀하고 육성 관리를 해서 15번 한 달에 출전을 시켰는데 한 번 1등이 난다 그러면 1억을 벌어간다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 하나가 이미 사업 설명회가 다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커스텀을 잘 못했고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이 말이 출전은 했는데 4등부터 12등까지 나왔어요. 2등부터 3등은 뭐 당연히 뭐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냥 출전만 시키면 돼요. 출전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1등을 나기 위해서 1억 벌기 위해서 1등을 날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이템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4등 나고 4등 났다고 투덜투덜 하느니 조금 더 관리 잘해서 건강한 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 한 마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등부터 12등까지는 과연 얼마일까? 1,000만 캐시가 들어왔을 때는 4등부터 12등까지는 똑같이 2%를 환산을 해서 16.6%를 공유하게 되는데 약 280만 원이 좀 넘습니다. 15일 하면은 4,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게이 진짜 그럴 수 있어? 10만 명이 언제 들어와?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작은 100만 캐시 15번 출전하죠. 오늘 출전시키면 내일 경기하고 또 그 다음날 출전시키면 그 다음날 경기하고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면 15번을 출전을 시켜서 맨날 4등부터 12등밖에 못 난 거예요. 그러면 28만 원 곱하기 420만 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가지고 1억 원 벌었다 그러면 에게 그 정도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20만 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공무원 봉급표 보여드릴게요. 일반 공무원 별정직까지 포함해서 21호봉입니다. 밑에 보니까 국회 보좌관 4급 공무원 21호봉이에요. 540만 원 보내요. 그럼 옆으로 쭉 가서 5급 490만 원, 9급 320만 원이에요. 공무원이 옛날에는 철가방이라는 얘기 들었죠. 한국 근로자 볼까요? 2023년 통계청 근로자 2,860만 명 중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80%, 400만 원 벌면 15%, 400만 원 이상 벌면 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리 가지고 420만 원 벌면 대한민국 5% 안에 드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300만 원 번다고 나오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준비해서 식당 특히 많이 하시죠? 9시에 준비해서 점심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 저녁에 술 한잔 팔고 10시, 11시에 끝내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폐업을 2023년, 4년 연속으로 100만 호로 했답니다. 100만 호. 100만 폐업이요. 100만 폐업. 320만 개의 소상공인들 중에 자영업자 중에
100만 호가 3분의 1이 배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디지털 세상에 있는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구입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비주얼 컨셉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지금 디자이너들 그리고 코딩하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멋진 게임들을 만들어 가요. 자, 메타 H 경주마 4개 종류 있죠. 100만 마리. 자, 경주마 합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00만 마리 중에 내가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한 계정에 말을 몰아야 될 겁니다. 줌마 이동권을 이용해서 한 계정에다가 지금 커먼이면 커먼, 레어, 에픽, 레전드리를 전부 다 모으세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곧 합체의 시기가 옵니다. 합체는 왜 합니까? 말을 일등나게 하려고 커스텀을 하는 과정이에요. 회사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추진될 겁니다. 맨날 4등부터 12등 나누니 내가 5마리 합체해서 한 마리가 되고 또 25마리가 5마리가 됐을 때 이 5마리를 합체해가지고 또 한 마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100달러 그대로 있는 말이 1등 나겠습니까? 100달러짜리가 500달러짜리가 되고 또 500달러짜리 5마리가 2,500달러짜리 한 마리가 된다 그러면 말을 1등 나는 말은 당연히 25마리를 합체를 2번에 거쳐서 2,500달러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커먼 100달러는 없어집니다. 자연적으로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등 나고 싶어서. 그러면 계속 커스텀을 잘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돈이 몰리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돈 벌어주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회사에서는 주도적으로 20만 마리까지 내전드리로 다 바뀝니다. 커먼이 어떻게 내전드리로 바뀌어? 지금 현재 3점에 가시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요술램프, 커먼 요술램프, 레어 요술램프, 에픽 요술램프. 그럼 레전드리 예술램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커먼 요술램프 한 번을 사서 말에 적용을 시키면 말이 20% 성장을 해요. 그래서 5번을 사서 요술램프를 풀면 커먼이 레어가 됩니다. 레어가 5번 요술램프를 풀어주면 커먼이 에픽이 됩니다. 에픽을 5번 하면 레전드리가 돼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부 다 레전드리로 바뀌게 돼요. 왜 그래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예요. 동물은요,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잡아먹지 않습니다.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물론 있어요. 다람쥐, 도토리 막 숨겨놓고 그러죠. 근데 알고 보면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옮겨 놓음으로써 도토리의 번식을 도와주는 겁니다. 파묻어 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틉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여러 군데로 날아가서 싹이 튼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거. 뭐 수면욕, 성욕, 뭐 권력욕, 식욕, 그리고 또 뭡니까? 재물욕. 재물욕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태어나고 부자가 또 부자를 만들고 돈이 돈을 만들고 돈 벌고 싶은 거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게 과하면 과욕이라고 하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3년 동안 100만 마리가 태어난 것이 2달에서 3달이면 20만 마리까지 준다는 거죠. 이 개념을 모르면은 합체 합성을 안 하겠지만 이미 지금 현재 1,100만 명 이상, 1,100명 들어오셨네요. 1,100명? 이분들이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합체 합성 하죠. 왜? 한 계정에서 지금 3마리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럼 100달러짜리 3마리 내보내느니 합체 합성을 해가지고 정말 똘똘하고 야문 녀석 3마리 내보내가지고 1등 나고 싶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준비 작업이에요. 회장님이 왜 줌마 이동권을 만들었을까? 닉네임 변경권을 왜 만들었을까? 닉네임 선물하기를 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시를 읽을 때는
이 시를 왜, 시인이 왜 이렇게 썼을까?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왜 이런 말을 책에다가 넣어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마주 클럽이에요. 또 베팅 클럽은 또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메타버스 내에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리고 말과 함께 대화를 하고 챗GPT를 이용해서 말에게 질문을 하면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NFT,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 이 네 개를 만들었죠. 이제 커먼, 네어, 에픽이 올해 안에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모두 레전드리로 바뀝니다. 20만 마리까지. 메타패스티스트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어, 질문을 통해서 제가 계속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해봅니다. 누구한테, 회장님한테 직접 하고 있어요. 줌방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주무관장님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메타패스트 아레나 경기장이죠. 경기장. 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직선주로 1500m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곡선주로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어, 장애물 경기장 총 9개의 버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곡선주로 지금 얘기했죠. 자, 곡선주로를 볼 때 기수가 이제 이제 추후로 아이템으로 장착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글을 쓰고 그리고 조끼를 입고 벨트를 차는데 하드웨어적인 기계를 이미 개발해 놨다고 해요. 그거를 입으면 내 말이 달리는 동안에 내가 조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 놨는데 아마 지사에게 전부 다 하나씩 어, 보급을 해가지고 그거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해국원들이 와서 자기 말을 태우고 자기 아이디 로그인을 하면은 실제로 말이 뛸 때 진동을 다 느끼고 그런 느낌까지 다 준다고 합니다. AI를 만들었죠. AR, 그리고 AR, VR. 특히 VR은 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진짜 이거는 실감 나는 VR이 알고 보면 요지경이죠, 요지경.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했던 요지경, 새쌍은 요지경, 해서 좋은 그림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줬던 건데 지금은 동영상이라든가 전 세계 일주를 3분 만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이 VR 내에서 정말 많은 체험들을 간접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VR의 내용이에요. 내 말을 저렇게 같이 교감하면서 아바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의 꼬리와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말의 마음을 그리고 또 그 기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AR이라고 할 수 있겠고 VR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내 말을 오프라인에 불러내서 조종을 하고 또 이게 지시를 하게 되면 내 말과 논다고 하는데 결국은 디지털 세상에 있는 다마고치 같이 디지털 세상에 있는 반려마가 되겠죠. 반려묘, 반려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엔 반려식물 뭐 이렇게 해서 식물도 키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 연세 드신 분들이 개를 키우면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홀로그램. 지금 홀로그램 되고 있죠. 실제로 불러낼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자기 말을 클릭해서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NFT 시대예요. 오프라인에 많은 부동산들이 폐업을 하고 임대문이라고 붙여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넓은 곳을 향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줌 미팅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줌 미팅은 50분, 강사가 50분 강의를 하면 45분 이상 들으셔야 되고요. 40분 강의를 하시면 35분 들으시면 됩니다. 40분 강의 하셨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아이디를 언제 써야 되냐면 로그인 하자마자 쓰셔야 돼요. 그래야 45분 이상이 적용이 돼요. 근데 50분 강의하는데 한 30분쯤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디 쓰는 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 본사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1,100명 중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아이디는 약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씩 뭐 큰 돈은 아니지만 1,300원 지금 말 한 마리를 출전시킬 수 있는 비용이죠. 이거를 받아 가르치는 분이 300명밖에 안 된대요. 왜 그래요? 로그인 늦게 하고 아이디 적지 않고 아이디 적었는데 잘못 적고 그리고 아이디 뒤에 모두라고 적고 그리고 뭐 이상하게 적는 분들 많아요. 뭘까요? 여기 보실게요. 깐시 영신 337이 꾸준히 이거 줌 회사에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읽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메타패스티스트에서 이 아이디를 적지 않아요. 줌에서 준 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셔요, 이런 거. 따로 적고, 그렇게 적고, 명륜 이하라 98을 적으시고, 그 밑에 여주택사장님 잘 적으셨네요. 한시 땡땡땡땡. 그리고 또 다른 거 볼까요? 그런 건 잘 적은 거예요. 이렇게 달랑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요거는 맞습니까? Z, 지읒, GDC 7565 이거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시 12분, 10시 12분에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50분에 끝내는데 10시 15분에 들어오시면 40분 적용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분 못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이거를 강의 전에 말씀드렸더니 뒤에 오신 분들은 아예 못 들은 거야.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준방에 보면 텔레방 3천 명 정도 들어와 있죠. 거기에 캐시 못 받았다고 많이 나와요. 다 못 받는 분들이에요, 이게. 10시 10분, 10시 5분 전에 아이디를 쓰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이 300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나머지 분들은 다 못 받아요. 이분 다 못 받습니다. 쓰는 의미 없어요. 여기 뒤에 다 못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모르시고 자꾸 나는 여기 이제 올리신 분 계시네요. 지금. 10시 52분에 올리신 분 계세요. 이분 못 받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 돈 많이 버시고 메타패스티스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메타패스티스트에서 큰 돈 버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